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에서 20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고속도로와 철도망 등 대형 개발 사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불참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며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 초안을 두고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순천만 국가정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다음 달 개장합니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남도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5.18 왜곡 발언에도 도태우 후보 공천을 강행했던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인 3년은 너무 길어 조기 종식에 앞장서겠다며 민주당과 연대하고 민주당보다 더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나타나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그리고 그 조기 종식을 말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점. 조국 대표는 전남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20번째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심각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왜곡 발언에도 국민의힘이 도태우 후보 공천을 강행한 것을 두고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전두환의 후예라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태우 후보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연대는 하겠지만 민주당과의 합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검사장 직선제와 검찰 기획재정부 개혁안을 추진하려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복수의 개혁적인 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호남에서 높아진 지지세를 반영하듯 창당 이후 두 번째로 광주 전남을 찾은 조 대표를 보기 위해 수많은 시민과 지지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어젯밤 보도자료를 내고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도 후보의 경우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언행을 한 경우 후보 자격 박탈을 비롯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고 공천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포근한 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특히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낮 동안 정말 포근하겠지만 보시다시피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도 맑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으로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야의 선거법 위반 공방 속에 호남에는 왜 오지 않는지를 두고 말이 많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어제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지검 근무 시절 인연을 강조하며 철도와 도로건설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광주만의 단독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치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20번째 민생토론회가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한 열린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양무 호남 시무국가를 인용하며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선거 때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토론회에서처럼 윤 대통령은 전남 지역 대형 사업들을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와 완도 강진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의 SOC와 우주항공과 2차 전지 등의 미래 산업 등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주지검을 떠날 당시를 회상하며 호남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에 제가 광주에서 떠날 때 대표로 전별사를 했는데 전별사를 다 읽지 못할 정도로 호남에 많은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와의 공동 개최를 비판하며 민생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도 민생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광주에는 광주에, 전남에는 전남의 현안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민생 토론회 참석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4년간의 5.18 진상규명 조사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법원 판결문보다 후퇴한 내용의 보고서 내용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런 수준의 보고서라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개한 결과 보고서 초안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군들이 경찰서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한 시점이 1980년 5월 21일 오전인지 오후인지, 또 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 장갑차에 깔려 숨진 계엄군이 시민군 장갑차에 깔렸는지, 계엄군 장갑차에 깔렸는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보고서의 내용이 비판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5.18 최대 비극이자 난제인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왜곡의 빌미를 제공한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사위를 비판했습니다. 20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심각하게 왜곡한 조사위의 결과 보고서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광주 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 이것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폐기돼야 한다는 게. 한편 이에 대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경찰서 무기고가 1980년 5월 21일 오전에 피습됐다는 경찰 진술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고,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계엄군의 사망 원인의 경우 조사를 충분히 하기는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이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까지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의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사위가 내놓은 해명 역시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입니다. 오히려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그 조사관의 신념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보도자료나 변명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오는 31일까지인 조사위 결과보고서 의견 수렴 기한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나주시 금천면의 한 도로에서 폐차를 위해 견인되고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동이 꺼진 채 견인되던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치솟았다는 견인차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8시쯤 광주 남구 지석동의 왕복 8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다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구례, 하동, 곡성군이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약과 맞물려 정부도 큰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해온 광양시와 구례군, 하동군, 곡성군은 지난해 섬진강 관광시대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섬진강 하류의 명품 관광 자원을 광역 관광권으로 연계 개발해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섬진강을 매개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지자체 간의 중복 투자를 줄이면서 정부의 관심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500억 원에 이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약인 지리산 섬진강,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와 연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구례에서 만난 4명의 시장 군수들은 지난해 말에 확정된 문체부 사업과 관련해 올해 세부계획 수립과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83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워케이션 센터가 한동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병행한다는 최신 관광 트렌드로 광양은 아트케이션, 구례는 그린케이션, 하동은 부케이션, 곡성은 레저케이션 등 지역마다 각각의 관광 스테이가 들어섭니다. 4개 지자체 12곳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섬진강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고 4개 시군의 유료 관광지 할인 이벤트와 산수유, 매화, 벚꽃, 장미 등 봄꽃 축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됩니다. 또 섬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마라톤 코스와 자전거 도로, 걷기 길도 경쟁력이 충분한 콘텐츠로 손색이 없습니다. 생태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각 4개 지자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들을 연계를 해 나간다면 어느 광역 관광에 못지않는 하나의 벨트가 형성이 되리라고. 봄이 가장 먼저 오는 섬진강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광역 관광벨트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6개월간의 정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새롭게 개장합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지난 6개월여간의 정비 기간 동안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애니메이션 요소 등이 융복합된 콘텐츠들이 새롭게 강화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했던 가든스테이 쉴랑게는 일과 휴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일 새롭게 조성된 스페이스 허브에서 개막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어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2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내일은 수완지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입니다. 광산을은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로 이 대표와 민 의원 간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총선 브리핑입니다. 국민의힘 박은식 동남을 예비후보는 충장로 일대를 무등산 케이블카 출발 지점으로 만들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지산유원지 등을 연계해 충장로 상권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최현수 서구을 예비후보는 지역발전 공약으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약속하며 광주를 살릴 수 있는 앵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용재 광산을 예비후보는 광주에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들을 대상으로 연매출 1% 이상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복합 쇼핑몰 매출 연동 기금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내 최대 섬유산업 박람회인 2024 대구 국제섬유박람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섬유업계의 고민과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신병철 기자입니다. 패션 모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맵시를 뽐냅니다. 생생형 AI로 만든 가상인물로 사람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깜짝 같습니다. 섬유업계에 생생형 AI 열풍이 불면서 내년 여름 트렌드를 해석한 디자인까지 자유자재로 구현합니다. 이른바 재벌가 패션으로 불리는 올드머니 룩이 유행하면서 고급 소재인 자카드를 제조하는 업체에는 바이어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색의 실을 사용해 무늬를 짜낸 자카드는 고급스럽고 예스러운 분위기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 옛날에 청으로 입었던 제품들이 지금 자가드로 표현을 해서 저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런 제품들이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뜨거워지는 지구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능성 소재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기반의 친환경 생분해 섬유는 버릴 때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섬유 소재 산업의 미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성이 세계 섬유업계의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구 섬유국제박람회는 오랜 불황을 돌파하기 위한 비즈니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적응성에 초점을 맞춰 있고 국내산 섬유 기술을 활력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국산화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내 203개 업체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대만, 튀르키예 등 해외 9개국 119개 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대구 국제섬유박람회는 오는 15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부산대학교 앞 상권은 서면, 남포동과 함께 부산 3대 대표 상권으로 명성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가 4곳 가운데 한 곳이 비어있는 역대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이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정구 부산대학교 앞. 건물 곳곳은 임대 연수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대형 휴대폰 판매 매장은 텅 비었고 폐업한 옷가게 입구에는 폐자재와 쓰레기만 쌓여 있습니다. 훨씬 많아졌죠. 빈 가게가.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일반인들도. 옷과 액세서리 상점이 몰려있던 골목길은 아예 통째로 비워졌습니다. 건물 한 채가 모두 공실인 곳도 있습니다. 과거 부산대 상권의 핵심이었던 보세거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건물 내부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물건들만 쌓여 있습니다. 2017년 7.8%였던 공실률은 지난해 말 27%, 상점 4곳 중 한 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 지역 상권 20곳 중 최고치인 데다 평균보다도 3배 이상 높습니다. 같은 기간 학생 수가 단 6% 준점을 고려하면 상권 자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해운대나 아니면은 서면? 예쁜 카페도 들어오고 빈티지 가게 이런 것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런 거 대비해서는 대학교 앞에가 조금 적은 편은 아닌가. 더 큰 문제는 비싼 상가 임대료입니다. 2017년 3.3제곱미터당 6만 원 수준이던 임대료는 1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대학과는 비슷한 수준. 부산 평균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광안리, 해운대보다도 비쌌습니다. 비싼 임대료에 들어올 상인은 없고 먹거리, 즐길거리가 사라지며 다시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학교 앞이다 보니까 가게세는 비싸고 음식은 싸게 팔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비는 가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견디다가 나가는 거죠. 건물주들이 건물값에 영향을 미친다며 활황기에 올랐던 임대료를 낮추길 꺼리는 것도 상권 침체의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대료를 낮춤으로 해서 자기 건물 자체 가격이 하락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임대료도 지금 높은 상황에서 권리금까지 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못 찾고 있는 거지. 관할 구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공모사업 이런 거는 따로 하신 거는? 근데 일단 사람이 좀 모자라고.
상권 침체는 지역 소상인들의 생업 기반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타 기초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연제구는 상권 세태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중기청 공모사업에 신청해 80억 원을 지원받았고, 점포 카페거리는 일찌감치 지자체와 건물주가 임대료 문제를 풀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해운대구도 조례를 만들어 대표 상권인 해리단길 임대료 폭등을 억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건물주 되시는 분들하고 상생 방안을 해가지고 한 5년간은 좀 정착되기 위해서 임대료를 조금 올리지 말자 그런 협약을 했었던데,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부산대학교 앞 상권은 이제 그 명성이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제주에서는 도자기 굽는 가마를 흙이 아닌 현무암으로 쌓아 올려 제주만의 독특한 옹기를 구워왔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현무암 가마는 흔치 않아 보존 가치가 높지만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밭 한쪽 끝이 잡목과 수풀로 우거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자 성인 무릎 높이의 통로가 눈에 띕니다. 중간 부분은 허물어져 구멍이 나 있고 곳곳에는 항아리 파편 등이 나뒹굽니다. 제주 현무암으로 쌓아서 만든 돌가마인데 수십 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가마터 바로 옆에는 이처럼 배수로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 물길이 지나면서 가마터 훼손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된 돌가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호 울타리는 쳐져 있지만 30m가 넘는 돌가마는 천장의 80% 이상이 뚫려 있습니다. 심지어 농로가 나면서 불을 떼었던 가마 입구는 잘려 나갔고 울타리마저 가마 위에 박혀 있습니다. 제주 돌가마는 화산석으로 만들어져 불에 강하고 높은 열을 전달해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지 않아도 빛을 내는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제주에서는 6세기인 탐나국 시대에 처음 축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계적으로도 현무암으로 만든 가마가 없어 2002년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러한 그 석유는 다른 전 세계 어느 곳도 발견되거나 보고된 예가 없습니다. 도자기 역사라든가 유업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 유적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제주의 돌가마터는 35곳. 이 가운데 4곳만 2002년과 2005년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추가된 곳이 없습니다. 가치들을 판단하기 위한 학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할 때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추가 지정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제주만의 독특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제주 돌가마. 문화유산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하지만 무관심 속에 언제 사라질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가 내일부터 22일까지 광주 지역 4개 전통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무등시장과 송정 매일시장 등에서 열리며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다자녀 행복카드의 혜택 확대를 위해 오늘부터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캐시백 이벤트는 다자녀 행복카드 이용 고객이 10,000원을 넘게 사용하면 카드 종류별로 9,000원 또는 10,000원 상당의 캐시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행복카드는 광주시와 광주은행 간 업무 협약으로 출시됐고 지역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광주은행이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49억 원을 특별 출연해 862억 원의 특례 보증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재개 의지와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서 범위 내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를 보전받게 됩니다.
오늘 포근한 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진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주말 동안에는 흐린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약한 봄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곳곳에서 아직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화순의 낮 기온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진도 영하 1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9도로 낮 동안 정말 포근하겠습니다. 광양의 한낮 기온 무려 20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해상 날씨도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날이 포근하겠는데요. 비가 지난 일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